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동과 북부아프리카,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음녀가 캐톨릭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적그리스도 음녀가 적그리스도 짐승을 타고서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의 활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음녀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이 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중동과 북부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그 사악한 그 카톨릭의 그 세력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번 시간에 또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세력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복음 가진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보호받을 내가 그동안에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마귀에게 속는 것이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이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나온 테러 단체 있죠. IS, 알카에다, 또 북부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테러 단체들, 어떤 이러한 단체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조종하는 세력은 캐톨릭 예수회.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란. 이란이 이제 언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됐죠? 1979년에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됐는데, 이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쏘갔다 그러더라고요. 호메이니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썩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막 따르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에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호메이니를 지지하면은 이란에 디마크로시가 올 줄 알았다,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지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었다가, 이란에서 알아주는 정치인이었다가 이제 썩은 거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의 간증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슬람에서 자랐고 집에서는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그 이란에서 알아주는 이슬람 정치가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대한 네,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대요. 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 제비를 뽑아가고 나의 앞으로의 나의 장래의 희망이 뭔가. 그 제비를 뽑는 건지 하여튼, 예. 얘는 이제 맨 나중에 아마 뽑게 됐나 봐. 이제 어렸을 때 이 사람이요. 제일 나중에 뽑게 했나 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 나중에 뭐가 뽑혔냐 하면은 뭐, 주로 왜 사람들이 뭐 나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뭐,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른 친구가 다 뽑아갖고,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이제 이 사람이 뽑은 것은, 크리스찬.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있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지, 뭐.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모욕으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클린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하다. 네, 더럽다. 더러운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딱 뽑았을 때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어떻게 뽑게 된 거잖아요. 맨 나중에 그거만 딱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난 모욕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고 아마 이랬었대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느냐? 이게 모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유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아니 저기죠. 맨 마지막 남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애가 이제 장난을 한 거지. 놀리려고. 예.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싸우고, 이슬람을 위해 싸우고 이러는 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슬람을 위해서 그냥 나 이 한 목숨 바쳐 싸운다. 이 정서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이 사람이 젊을 때.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란에서 만들었대. 이거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들어서면서 만들었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러면서 이제 이 호메이니를 위해서 싸웠대요. 저 호메이니가 활동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디마크로시가 되고 뭐 민주주의가 되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호메이니를 지지를 했는데 막상 호메이니가 와가지고는 이슬람 원리주의로 딱 하면서 자유를 억압을 하고 이란 사람들 자유를 다 뺏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요. 자기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대. 쏘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그 간증이었는데요. 한 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부인도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저기죠. 군복 같은 거 입고서 이렇게 이제 무기, 그 정도로 이제 부인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이 이슬람이요.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보면은요, 웃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잡혔어. 호메이니 세력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갖고 화장실 이런 데서 이제 갇혀 있다가 취조당하고 뭐 고문당하고 뭐 갇혀 있다가 탈출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 그래갖고 이제 태국이 아니라 터키로 갔죠. 터키로 가가지고 터키에서 또 이제 무슨 뭐 사업을 했는지 그랬는데 친구한테 모조리 그냥 사기를 당해갖고 다 털린 거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터키에서 어떤 예배드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은 찬송가를 듣고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찬송가. 이란에서는요, 호메이니가 딱 들어오면서 음악 시간 뭐 다 없어졌대요. 노래를 왜 부르냐? 그러면서 이제 음악 시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를 안 부르나 보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어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 엄청난 힘이 있구나. 아니, 유행과 같은 찬양 말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찬송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믿음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싹 튼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얼굴 자체가 틀려졌어요. 옛날에 그 찍었던 사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은 너무나 그냥 인상 쓰고. 그 식구들도 그래요. 그 부인하고 아이들이 이슬람이었을 때는 아주 얼굴이 그냥 다 굳어가지고 까만 그 왜 있잖아요. 왜. 뒤집어 쓰는 거 같은 거. 거기에다 까만 옷에다가 뭐
그러고서 아주 입 꾹 다물고 그냥 굳은 표정으로 있는데요. 이 저기 부인이 나중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식구들하고.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활짝활짝 웃으면서 얼마나 영화배우 같이 이쁜지 몰라.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머, 레바논의 헤즈볼라 물론 있잖아요. 이란의 그 khomeini가 1979년도에 그러니까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프랑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팔레비 국왕이었잖아. 그죠? 이 팔레비 국왕은 사람들에게 이게 자유를 주고 어떤 시장 경제에서도 그렇고요. 자유롭게 했어요. 많이.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근데 이제 이슬람이 굉장히, 이란도 이제 이슬람이 수니파이, 저기, 시아파잖아. 그죠? 이란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순방도 많이 다니고, 미국의 문물을 많이 수입을 하고 그랬어요. 이 팔레비 때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깨동무라고 하는 잡지를, 어린이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란 팔레비 국왕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문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란이 중동에서 1위. 1960년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2위였대요. 중동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호메이니, 이거 이제 카톨릭이 볼 때 안 되겠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가면서 이 미국의 문물이라든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들이 또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폭발적으로 믿겠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호메이니를 키운 거죠. 예수애가. 호메이니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대중 해가지고 좌파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카톨릭하고 다 연관이 있잖아. 캐톨릭의 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호메이니가 이제 이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란에서 이제 터트려가지고 이제 왕이 쫓아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속아가지고 호메이니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쫓겨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유의 투사 호메이니가 아주 와서 정치를 하면은 아주 자기네 인생이 아주 행복할 줄 아는 거지. 여러 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오죠, 나중에. 그래서 무너뜨렸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 호메이니가 딱 내세운 게 이슬람 원리주의.
그 지금까지예요. 이슬람 원리주의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개종하면 죽이고 예수님을 못 믿게 감시받으면서 이란이 식구들도 죽여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뭐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이란이 얼마나 이란 혼자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동의 상황이 79년도에 여러분들 79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란은 그렇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돼가지고요. 옆에 이제 이라크를 건드리는 거죠. 시아벨트. 여러분 시아벨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동을 그냥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시아벨트로 만들자.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원리주의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바논이라든지 똑같은 이슬람이 많지만은요, 레바논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거든. 또 시리아는 시아파이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라고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세속주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시리아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시아파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잖아요, 그죠? 수니파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란이 호메이니가 되면서 이제 시아벨트라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이제 시아벨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동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라크 어때요? 시아파가 잡았어요. 이라크. 예. 시아파 이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잡았다고요. 그 시아벨트. 예. 걔네 목적이 그래. 예. 그래서 레바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이란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간증하잖아요.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훈련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솔레마이니 민병대 대장, 그 이란의 민병대는 왜 있냐 하면은 호메이니. 그때 이제 하메이니가 대통령이었고 호메이니가 이맘, 아야톨라였죠.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아야톨라, 아무리 이란의 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대통령, 뭐 국회의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아야톨라가 노 하면은 안 되게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호메이니가 죽었잖아, 그죠? 한 10년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 호메이니가 아야톨라일 때 하메네이가 대통령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그 하메네이가 아야톨라예요. 이 사람이 아제르바이잔 사람인 걸로 알아요. 아제르바이잔. 예. 그쪽에 있는 그 지역. 예.
그래서 이란이요, 아무리 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체제가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걸 왜 신정국가라는 표현을 쓰죠? 신정국가? 이슬람 진해, 진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 얘기죠. 그 솔레마니가 죽었잖아요. 그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시리아 그쪽에 사람들 훈련하고 오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을 돌아오다가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솔레마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란의 민병대에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창하는 그 아야톨라 그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테러 단체들을 훈련을 했어요. 이 솔레마니가, 그죠?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하마스 이런 단체들 훈련을 시켜요. 이란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 그 이란을 움직이는 그 뒤에 키톨릭 예수회죠. 그때가 1979년이죠. 그죠? 호메이니가. 그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1928년에 하산나 알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28년에 하산나 알반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었어요. 목적은 이슬람 원리주의야.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자.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그 하산나 알반나가 누구랑 친했어요? 누구랑 연락을 하고 했습니까? 나치 히틀러. 나치 히틀러는 누가 히틀러를 키웠어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문어발, 여러분 문어발 아시죠? 조종하는 자는, 그러니까 문어는 하나인데 활동하는 건 여러 다리로 활동하잖아. 그거지 뭐. 문어발 작전. 그래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1928년에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의 왕에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집트가 왕정이었어요. 접근해가지고 이집트를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국왕이 노했어요. 싫다. 그러면서 이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나세르가 자유장교단 군인이었어요. 자유장교단. 처음에는 나세르가 무슬림 형제단하고 활동을 같이 했더라고 보니까. 쿠데타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나세르가. 근데 이 나세르가 보니까 무슬림 형제단, 그러니까 이 국왕을 이제 폐지한 것도 무슬림 형제단, 그죠? 국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반정부 운동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세르가 이제 세력을 잡겠군 이제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래서 이 나세르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있는데 점점 보니까 너무 틀리죠. 나세르는 아랍 민족주의를 제창을 했어요. 아랍을 좀 아랍을 잘 살게 하자. 합심해서. 무슬림 형제단은 완전히 뭐 잘 사는 거 상관없어. 이슬람 원리주의로 나가자. 그래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나세르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죠. 그리고 막 군부의 인사, 예. 암살, 시도. 무슬림 형제단이. 근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부 인사들을 죽이고, 그러려고 이제, 아니, 테러 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무슬림 형제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나세르가 탄압을 해요. 무슬림 형제단을. 도저히 이런 그 테러 단체를 두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탄압을 하죠.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도망을 가요. 무슬림 형제단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수니파 원리주의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제다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인가? 그 사람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젊은이들 뭐.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출세하는 길은요. 어디에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많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직종이 그렇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대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경직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의 이슬람권 이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그 저기죠. 이슬람 신학대학. 그래갖고 대학교 나오면은 일반 직종에는 근무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 종교인이 되는 거, 이거 저기죠. 그 이슬람 그 교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뭐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한 사회 정치 체제에서. 그 중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있어요.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갑부집 아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 하여튼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나죠. 아프가니스탄 1979년에 그러니까 소련이 탱크를 몰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까 말씀드렸죠. 2위 중동에서 2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60년대 그 사진을 보면은요, 여자들이요 굉장히 멋쟁이에요. 대학 다니고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골에 가면은 옛날 이제 전통이 남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시내로 나오면은요, 그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왕이 관심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킬까. 근데 이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국민들이 이슬람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까 이제 이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6.25 사변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전부터 우리나라 해방 1945년 또 나라 건국은 48년 그죠? 예. 예, 건국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왕정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애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하여튼 친척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70년까지 30년에서 70년 거의 40년을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요. 하여튼 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친척이 근데 이 친척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이제 뭐 공산주의인 소련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친척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이 왕을 쫓아내고. 근데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친척이.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돼.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물론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지원을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도 받고 소련으로부터도 받고 어떤 이런 그 관계. 그냥 지원해주면 좋다 그냥 어떤 이러한 상황이었어. 딱 선을 안 걷어. 근데 이제 이 왕일 때는 이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그랬는데 이 친척이 소련으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택했는데 맥히는 거지.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받아먹으면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 살해가 된다고 이 친척이.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돼. 근데 이제 이 이슬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공산주의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탱크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79년이에요. 아주 날짜도 이란의 호메인이 딱 그 해잖아, 그죠? 소련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장악을 하죠, 아프가니스탄을. 근데 무자헤딘이 일어나잖아, 무자헤딘.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무자헤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자헤딘이 이거 이제 그 전에 공산주의가 잡으면서 이제 무자헤딘이 일어났지 뭐, 그죠? 그러면서 무슬림 형제단의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반공을 하는 무자헤딘을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오사마 빈 라덴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자헤딘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무자헤딘을 많이 돕지, 그러니까. 반공이니까, 반공. 무기 대주고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10년 만에 쫓겨나요. 소련이 19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에다를 만든 거예요. 그 무기 그냥 뭐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뭡니까 미국이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미군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단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반미 감정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싸운 적이 있었죠.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그 걸프전이라 그러죠. 그죠? 바로 옆에 이라크 밑에가 쿠웨이트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쿠웨이트 편 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라크 대 전 세계 사람들이 쿠웨이트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전쟁이 뭐 그냥 순간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라크가 엄청난
예, 손실을 입었죠. 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싸운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이란과 이라크. 그러니까 이란이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아프리카 리비아 지금 리비아에 대한 제가 요새 이 중동에 대해서 계속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네)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뭐 저기 호메이니가 되자마자 거의 전쟁이 난 거야. 왜? 딱 보면 알잖아요. 이란이 가만 안 있어요. 이란이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시아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라크를.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며 발생했다 그러죠. 1980년. 주 목표는 샤트 알 아랍 강 획득 및 이란 혁명 정권의 타도였다. 이란 혁명 정권의 타도. 왜냐하면은 자꾸 이란의 그 시아파 아이들이 계속 그 이라크를 가만 안 두거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시아파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예수애가 이제 저기죠. 그 일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시아파 이슬람의 말을. 그래가지고 또 뭐 하여튼 이러한 문제. 애가 그 저기죠. 예수의 세력이 그렇게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1988년 8월 21일까지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전쟁을 하면서 2003년에 마지막 포로가 교환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양국은 이란과 이라크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인데 이란은 그중 80% 이상이 시아파,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이제 나눠져 있었으나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였거든요. 전통적으로 수니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시아파를 지배함으로써 이제 그 이라크는 이란과 이라크가 과거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란 혁명 성공으로 강경 급진 시아파가 집권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의 시아파 정부가 이란 혁명 후 이란의 시아파 정부는 이라크가 후제스탄 지역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시아파를 박해한다고 비난하는 등 설전을 했고 이라크는 내정 간섭 중지를 경고함과 동시에 이란이 이라크 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국경에서 무력 충돌로 확대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란의 호메이니 정부가 세워지면서 중동은요 긴장하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 나라인 이라크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시아파 이슬람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담 후세인이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88년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란이 호메이니 혁명이 되면서 정말 이 중동이 아주 그냥 바람잘 날 없는 거지 뭐. 여기에 이란의 중동에 대한 이슬람 혁명 파급 기도와 그잖아요. 이란이 뭐 자기네 혼자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란의 중동에 대한 이슬람 혁명 파급 기도와 팔레비 왕조의 붕괴로 중동 제1의 군사 강국 지위를 점한 이라크의 팽창 정책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친미 정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중동 정책의 거점이던 샤 팔레비 이란 왕조가 이란 혁명으로 1979년에 붕괴하면서 네, 이제 원리주의 이란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등장한 이슬람 정권의 영향으로 중동 지역의 반미 이슬람 원리주의에 물결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과 대립관계에 있던 이라크에 접근해서 후세인 정권에게 막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란 쿠웨이트 걸프전을 보겠습니다. 이제 걸프전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편이었던 이라크 편이었던 미국이 이제 또 이라크와 적이 된 상황이죠. 걸프 전쟁. 1990년에서 91년 사이. 저 위키피디아 여러분들에게. 걸프전. 미국 주도의 34개국 다국적 연합군 병력에 의해 수행된 전쟁으로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 및 병합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완전히 그냥 패배했죠. 이라크군이 1990년 쿠웨이트 점령을 했는데요. 제가 어디 이제 문서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쿠웨이트가 이제 이 이라크 전쟁으로 이 이라크가 돈을 많이 꿔갔나 봐. 쿠웨이트한테서. 그 유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쿠웨이트가 또 돈 달라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또 서로 유전 문제로 또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라크가 졌죠. 어마어마하게 졌죠.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인지. 예. 막 쏟아붓잖아, 그죠? 그래서 이라크, 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기지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 그쵸? 뭡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을 또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담 후세인이 언제 죽어요? 죽잖아, 그죠? 사담 후세인이. 그러면서 시아파로 넘어갔어요. 시아파, 이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란, 친이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던 대로 됐다고. 결국은 그러한 문제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캐톨릭 예수회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알겠죠.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 누구예요? 알카에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서 그 오사마 빈 라덴 바지 사장이지, 캐톨릭 예수회에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무너뜨렸잖아, 그죠? 3,000명 이상이 죽임당했잖아, 미국에서. 알카에다.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장으로 쓰여진 거고, 뒤에는 캐톨릭 예수회가 있다고. 그래서 알카에다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 세계를 그냥 공포에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요, 이집트에서는 쫓겨났잖아, 그죠? 쫓겨났지만은 나중에 이 뭡니까, 또 대통령들이 사다트 대통령, 사다트 때는 또 협력을 또 하는 관계로 돼요. 그러면서 이 무슬림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무슬림 형제단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대통령이 나왔잖아. 이집트의 무르시. 근데 어때요? 막상 되고 나니까 막장이요, 막장. 이슬람 원리주의, 자유억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예배당 뭐 거의 70개 되는 거 막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그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지네가 막 그냥 한 자리 딱 꿰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있잖아. 이집트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무르시가. 그리고 다시 이제 군부가 잡았죠. LCC. 지금 LCC 대통령이죠. 그 이 무슬림 형제단이요, 이집트에서는 완전히 폐쇄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징역 뭐 들어가면은 징역 5년인가 아마 이래. 형량이 낮은 사람도 막 사형당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 이 무슬림 형제단이요, 지금 중동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 국회의사당의 의원 수단은 130명이 넘어. 수단의 그 무슬림 형제단 국회의원 수가. 보니까요, 뭐 리비아, 또 튀니지, 알제리, 요르단 뭐 해가지고요, 수단 무슬림 형제단이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레바논 뭐 해가지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니 그 세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캐톨릭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